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르비텍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2.7%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일단 오르비텍이 오늘 좀 슈팅이 나왔었는데 몇 퍼센트까지 상승을 연출이 됐었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0%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위아래로 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그냥 윗단에서 버티면서 끝나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는 걸 지켜보면서 기분이 안 좋으셨던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바짝 갖다 붙여놓는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G2파워가 시원한 상승을 연출이 됐었는데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었냐면요. 보시다시피 고가가 17%까지 올라갔었다가 꼬리가 길게 발생됐었던 이유는 사실 G2파워가 찔렀었던 구간이 어디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전 고점 찔러놓고 빼는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물량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러봐줘 놓고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바로 세워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G2파워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단기적인 고점까지를 싹 다 잡아먹는 상승장악형 캔들이 이미 어제 출현을 해줬었던 상황.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이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늘 중간에 한번 슈팅이 연출이 됐었는데 보시다시피 16%까지 갔다가 꼬리를 좀 길게 발생시켰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한 번에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우리기술의 차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원전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꼬리를 살짝 발생시키긴 했었지만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었던 만큼 오늘 오르비텍이 2.7%밖에 못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서 기분이 안 좋으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 공시사항이 또 오늘 하나가 슬쩍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 공시사항을 빠르게 짚어봐 드려야지만이 왜 오르비텍이 지금 올라가지 못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이 오르비텍 다시 한번 이 세력들의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건데 이 세력들의 일정에 관련한 공시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봐 준 자리에서 눌러봐 주면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물량 소화 과정을 맞춰놓고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뚫고 올라가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영상을 개인분들한테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100만 주 가까이가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매도하고 나가면서 윗꼬리가 발생될 수가 있는 바로 이 오르비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오르비텍이 공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살펴봐 드려야 되고, 자,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정 전환 청구권 행사라고 하는 내용의 공시가 오늘 오전 10시 54분에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일을 변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정 전은 4월 22일이었고 정정 후가 4월 28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이 좋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공시가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게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사실 그냥 이게 제 뇌피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환 청구권 행사 누계 주식 수라고 하면서 이 92만 주에 대한 물량이 일단 소화될 수 있는 것이 바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일단 이 92만 주에 대한 부분이 4월 28일,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 매도로 인해서 이틀 전부터 매도를 진행할 수가 있다 보니까 4월 26일부터 매도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먼저 체크를 해봐 주시면서, 원래는 4월 20일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6일 정도가 딜레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큰 돈을 땡겨와서 물량 소화를 거쳐놓고 그 구간에서부터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서 자금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전환사채 세력들의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자, 여러분들께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만약에 오르비텍이 일정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당연하게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 누가 가장 곤란한 세력
세력이다. 바로 전환사채, 즉 오르비텍에게 돈을 빌려준 세력 측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는 손실 금액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지로 눈물을 머금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에 대해서 제가 그 계획에 대해서 매일같이 영상을 촬영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제 12회차의 공시사항을 우리가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봐드리면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전환 행사 가능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공시사항에, 자, 우리가 일단 도래한 것은 제껴놓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11월, 12월까지 해서 물량이 적지 않은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바로 이 오르비텍이라고 하시면 되고, 총 주식수 대비해서도 거의 20%에 해당하는, 자, 보시다시피 20%에 해당하는 이렇게 적지 않은 물량을 덤핑하고 나가야 되는 돈을 빌려준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준 쪽이 가장 무섭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이건 여러분들 일반적인 케이스인 거지 무슨 정해진 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이 B라는 사람한테 1억을 빌려온다고 했을 때는 만기 때 이 1억을 갚으면서 이자 같은 경우에도 주거나 아니면은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매달 갚아 나가는 원리금 균등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상장사 A가 바로 이 전환사채 세력 B에게 돈을 빌려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돈을 받아오면서 나중에 1년 뒤에 상장해서 매도하고 나갈 수 있는 바로 이 전환사채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것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이날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전환 가액을 계산해 가지고 발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평균 단가라고 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평단이 1,000원으로 적혀 있었던 전환사채권이 있다라고 하면요, 만기이자 표면이자 같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이 주식을 1년 뒤부터 시작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수익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수익률 자체가 10%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니 연애 10%면 굉장히 싼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연애 10%가 아니라 월에 10%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말로 극악무도한 이런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무슨 정해진 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암암리에 행해지는 그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1년으로 따졌을 때는 120%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1,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20%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2,2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아, 그럼 2,200원 딱 찍고 빠지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게 아니라 더 주식을 악랄하게 끌어올려야지만이,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보니까 매도 폭탄을 쏟아냈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시장가로 밀어버렸을 때 이게 2,200원까지만 딱 찍는 구간에서 매도를 쏟아내게 됐을 때는 그 이하로 팔 수밖에 없다 보니까 더 주식을 악랄하게 끌어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팔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팔고 나가면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렇게 고점 매도를 했죠 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일반적으로는 물량 소화를 맞춰준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며칠 더 체류를 하면서 지금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죠. 자,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거쳐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줄 때는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이 오르비텍이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 11월, 12월 그러면 그때 고점을 찍겠구나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까지 가져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고점을 찍는 패턴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이전에 있었던 바로 이 제형솔루텍에 대한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구독 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철저하게 소화시켜 놓으면서 그 뒤로 주가가 정말로 미친 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쏟아져 나왔었던 물량이 1,500만 주 가까이가 됐었던 제형솔루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수가 한 1억 주 정도가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1억 주라고 써져 있죠. 자, 근데 이 1,500
500만 주 가까이 되는 물량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적지 않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뒤로 이렇게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여기서 받아갔던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올리고 엑시트하기에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미친 듯이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 줬다라는 말씀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휴림 로봇의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주가를 상승시켜 준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사채 세력들에게 수익을 푸근하게 안겨주면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놓은 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서 물량을 철저하게 소화를 해준 다음에 한번 이 로봇의 하락을 핑계로 눌러봐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면서,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이 물량 소화를 했다라고 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잠깐 조정을 주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친 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이때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털고 나갔었던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오르비텍은 이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지금 당장에 수정된 게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정 후가 4월 26일 권리 매도로 인해서 4월 26일부터 매도할 수 있는 이 물량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앞으로 11월, 12월까지 해서 남아있는 물량은 어떤 식으로 덤핑하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바로 보시다시피 엔캠의 과거의 사례처럼 일단 주가를 다짜고짜 상승을 시킨 다음에,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먼저 고점을 찍어 놓고 엔캠 같은 경우에도 5월, 6월, 7월에 걸쳐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전환사채 물량을 내리는 구간에서 싹 다 덤핑하고 나자 결과적으로는 엔캠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주가가 출발하기 이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환사채 세력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이드로 리튬의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하이드로 리튬도 정말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왔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최저가가 얼마라고 찍혀 있냐면요, 640원이라고 지금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640원부터 얼마 여러분들? 69,000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거의 100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전환사채 화끈하게 올라가지만 우리가 던져야 될 타이밍을 놓치면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케이스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전환사채 세력들은 어떤 것에 맞춰서 여러분들 상장 일정에 맞춰서 먼저 고점을 찍는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서 그 구간에선 매도 타점까지 안내드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일단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아무리 무섭다라고 해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없다라고 하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다. 바로 삼부토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영풍재지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조사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재료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재료가 터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주 원전 해체 시장 열린다라고 하면서 두산과 한전 KPS가 격돌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 이 두산이 다윗이었습니까 골리앗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골리앗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다윗이 바로 이 원전 해체 전문 오르비텍과 한전 KPS가 컨소시엄을 이룬 것이 다윗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들? 바로 한전 KPS와 컨소시엄을 이룬 오르비텍 측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원전 해체 시장 전초전이라고 하면서 고리 대형 폐기물 한전 KPS 품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전 KPS와 오르비텍이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출격을 했었기 때문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역대급 재료가 터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철저히 억누르면서 말할 수 없는 비밀, 어떤 비밀입니까 여러분들?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전환 청구권 행사해서 그 물량 소화시켜 놓고 올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애초에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숨겨가면서 철저하게 지금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오르비텍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눌러봐주는 자리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릴 건데, 앞전에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 어떤 구간에서 구독자님들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61선까지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5일선을 올라탔었던 이날이 언제였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늘 3월 11일날 오르비텍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오르비텍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3월 11일날 오르비텍을 6,280원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서 다음번에 보시면은 3월 23일날 매도 안내를 좀 드렸어요. 자, 어떤 구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투자경으로 들어갔었던 첫날인 바로 이 꼬리 부근에서
분봉상 지켜내주지 못하는 걸 지켜보면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오르비텍,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 드렸었던 구간은 보시다시피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31일에 11,00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3월 31일이라고 하면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당시엔 살짝 물렸었지만 지금 다시 평단가 위로 올라왔었던 구간이고, 물렸다라 하더라도 엄청나게 빠졌었던 구간이 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타점 안내는 드리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면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릴 바로 이 오르비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오르비텍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오르비텍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오르비텍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최근에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종목이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24% 가까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잡기가 부담스러워서 지켜만 보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지 않은 광통신 이 후속주를 제가 한 종목 준비를 해왔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링 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오르비텍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정정 공시가 좀 나와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금이 딸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정 후가 지금 보시다시피 4월 28일로 변경이 됐었던 그런 상황.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4월 26일까지 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갈 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급하게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저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원전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좋았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철저하게 일단 눌러봐주면서 윗꼬리를 좀 발생시켰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눌러봐줬다가 올라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패턴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런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바로 이 오르비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를 일정 이하로 빼면서 그 구간에서 상장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가장 크게 손해보는 건 어디다? 바로 돈을 빌려준 측, 이 가장 무서운 전환사채 세력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주가를 이 윗단에서 잘 버텨내주면서 물량 소화를 맞춰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나중에 11월, 12월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이전에 고점을 찍어놓고 내리는 구간에서 싹 다 덤핑하고 나갈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일단 오르비텍이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무궁무진한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상승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원전 해체 시장이 우리나라만 놓고 따져도 11조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지금 100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트랙 레코드입니다. 자, 이 원전을 해체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해체를 하려고 해도 그 기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고리 1호기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터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우선 협상자를 따놓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오르비텍이 입지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적당히만 상승시켜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은요, 대놓고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일단 어떤 물량을 받아서 올리겠습니다, 바로 이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해놓고 올리겠습니다라고 대놓고 거의 말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화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564-2656번으로 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오르비텍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오르비텍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오르비텍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